네, 오늘의 팁. 보통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를 갖곤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구글이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구글의 전략이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일용 기자 그리고 김덕진 부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열렸어요. 맞아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구글 I/O 하면은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에서 열렸어요. 왜 그랬냐고 좀 보니까 올해가 이제 창립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구글 행사장을 이번에 이제 마운틴뷰로 옮긴 것인데요. 마치 그 대극장, 야외 극장이에요, 그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선크림은 주던가요? 예, 선크림 잘 발랐는데요. 여전히 타는 건 똑같더라고요. 선크림은 구글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던데요. 아, 그냥 사서 쓴 걸로. 예. 일단 구글 I/O 이번에 이제 특징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하죠.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차세대 음성 비서 서비스이죠.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을 자연어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된 기술이 딱 두 가지가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알로라고 해서 채팅 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그 안에 메시지를 넣으면요. 그 메시지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받는 답변을 미리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오늘 밥 뭐 먹을까 하면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 또는 그 사람과 내가 평소에 나눴던 대화 등을 분석해서 오늘은 스테이크집을 가는 게 좋겠어 같은 답변을 미리 그 위에 다 띄워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가 머신러닝이라 해서 예. 그 사람의 대화를 학습해서 나 대신 채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로가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항공편을 보여줘 라고 거기에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는 거죠. 구글 나우와 큰 차별성을 뭐 느끼기 힘든데 표현을 좀 달리한 예. 뭐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구글 나오면 내가 물어보기 전에 답변해주는 개념인데 예. 알로는 내가 물어보면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그래요. 맞는 답변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알로와 함께 나온 게 또 듀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듀오? 네, 모바일 영상 통화 앱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전화를 받기 전부터 상대방이 뭐 준비하는 것들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카메라가 항상 나를 이제 찍고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애플이 선보였던 라이브 포토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시킨 거잖아요. 뭐 그래서 행아웃을 아예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뭐죠? 네, 세 번째는 이제 IoT를 이제 통합해주는 구글 홈입니다. 아마존 에코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IoT 기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이제 이런 것에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 인터넷 연결하려면요. 사물 인터넷 허브라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이용해서 그 사물 인터넷 허브를 구현하려고 했어요. 예. 이제 구글은 좀 거기서 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네. 이 구글 홈이라는 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거기에 대고 이제 에이 구글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TV를 켜줘라고 하면은 TV가 착 켜지고 어떤 음악을 들려줘라고 말하면 그 음악이 블루투스 스피커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Okay, Google, play music in all rooms.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나와 있는 홈 서비스랑 예. 뭐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구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미 다양한 기기를 이미 시중에 많이 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제 네스트 같은 거. 예, 바로 네스트죠. 이름이 좀 구글이 바뀌었죠, 이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지금 설정을 해놓은 서비스 영역이 있어요. 예, 크롬캐스트라든가 그런 것들 이미 시중에 쫙 뿌려놨고 그렇죠. 거기 있는 거를 이제 하나 묶는다는 예, 거 그걸 모두 아니겠어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네, 네 번째 특징은 인스턴트 앱입니다. 앱을 깔지 않고도 앱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인스턴트 앱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바일에서 노트북 구매 페이지를 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려면 그 쇼핑몰에 앱을 설치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줘야만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인스턴트 앱 기능을 활용하면요. 네. 구매 페이지가 그냥 바로 뜨고 어떤 걸로 구매할 건지 뜨고 그냥 확인 눌러서 바로 그 되는 겁니다. 앱을 설치한다는 절차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모바일 웹이 앱의 기능을 같이 한다. 예, 그렇죠. 보통 그런 기능을 웹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쓰고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 깔려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네. 주인공입니다. 가상현실 VR 플랫폼
어떤 겁니까? 예, 데이드림이란요. 이제 구글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 협력해서 구글 가상현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글도 기존에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보드죠. 카드보드. 문제는 카드보드 자체 단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너무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제 최적의 경험, 누가 봐든 감탄할 수 있는 만큼 뛰어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N, 이제 차세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바로 가상현실 앱입니다. 구글은 처음부터 콘텐츠 업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요한 언론 3사, 아이맥스, 넷플릭스, 훌루 등 각종 이 동영상 업체들도 포섭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게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EA와 유비소프트를 이미 포섭했고 액티비전도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에 런칭이 되거든요. 이 데이드림이 올해. 그 올해 가을에 이 모든 콘텐츠가 준비돼서 동시에 런칭이 된다는 겁니다. 근간을 다 준비해놓고 가을 정도에 빵 터뜨리겠다. 구글이 그 페이스북과 VR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일단 협력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소니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와 협업 합의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기업 VR도 하고 데이드림도 한다는 겁니다. 아, 양다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요. 기업 VR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드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데이드림이라는 게 단순히 스마트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샤오미에서 발표와 함께 나온 것이 바로 미 TV입니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고 조이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할 이 데이드림이 들어갈 OS인 안드로이드 N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TV에서도 이 데이드림이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아마도 이 샤오미나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은 생각. 구글이 매년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N이군요. 일단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시작한 디저트 이름이 될 겁니다. N은 뭘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N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페이지를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에다 이름을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누룽지를 제출하셔도 되고요. 누룽지? 왜냐면 디저트잖아요. 됩니다. 아무튼 안드로이드 N. 가장 큰 특징은요. 방금 전에 말했던 가상현실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데이드림 헤드셋 연결하면 바로 가상현실에 맞는 사용자 환경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벽한 API라고 게임을 좀 더 화사하게 보여주는 또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화면을 꺼놔도 배터리가 쭉쭉쭉 깎여 나갔어요. 그런 문제를 구글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화면을 꺼두면 배터리가 유지되는 그러한 기술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거는 좀 생소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이건 일반 사용자에게는 사실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개발자들에게 흥미있어하는 내용입니다. 앱을 만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개발 도구가 아니고요. 가끔 보다 보면 진짜 그렇게 안드로이드 디자인 품질 떨어지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꾸며주는 겁니다. 앱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앱을 꾸며주는 도구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무인 자동차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에 관련된 세션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대, 기아 자동차와 혼다가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뭐 사고가 나면은 정비소 연락해서 빨리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든지 다양한 애프터 서비스들 있죠. 그런 앱들이 안드로이드 오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국내 상황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영역인데 외국은 사실 잘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외국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테슬라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인포테인먼트랑 차량 관제 시스템입니다. 구글도 마세라티와 협력해서 테슬라와 동일한 수준의 그 관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을 이제 운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란 겁니다. 안타깝게 말이죠. 현대 기아차에 탑재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국내에서 못 씁니다. 진출할 수 없는 곳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독립된 앱으로 분리되어서 이제 나오고요. 구글 지도가 원래 국내에서는 아주 기능 형편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더니 이제 그 다른 내비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안 해주십니까? 자율주행차 말씀이십니까? 무인카. 일단 구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율주행차는 어디까지나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아직 대중에게 공개할 만한 물건은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자율주행차를 갖다 놓고
난 가끔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진일보하긴 했어요. 작년에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좀 꺼내놓기라도 했다는 얘기는 예. 제 느낌인데 말이죠. 곧 구글이 무인과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를 열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번 전반적인 개발자에서 보여준 평가들 예전과는 다르게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글 I.O.가 있었던 한 주간 SNS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구글 I.O.와 관련된 언급량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그 같은 시즌에 이 알파고에 대한 언급량이 수십 배는 많아요. 근데 알파고도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됐었던 다양한 기술들도 과거에 구글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기반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즉 이번에 나온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서 알파고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공개했던 수많은 신기한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섬유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카드. 예, 스프로이트 자카드인데 이걸 이제 실물을 갖고 나와서 입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 조립식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올해 연말이면 실물이 나오고요. 즉 올해는 뭔가 새로운 맛은 없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듬는 자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 올해 빵 터트리진 않았지만 뭔가 분명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필요한 또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변형시켜 놓는 건 분명하다.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개발자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KBS